안녕하세요. 저는 채식이 지구를 살린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오송고등학교 2학년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가 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들은 정말 많지만 그중 제가 왜 채식을 선정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린 후에 채식과 육식의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식과 육식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식과 육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후위기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기후위기는 현대화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그리고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현대화로 인해 지구 가열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지구 토지의 일부가 손실될 것이고 해안 지역 생활에 피해가 갈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각종 동식물들이 멸종하며 날씨 이상 기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채식 위주의 식문화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것, 그리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채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채식이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채식보다는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건강을 챙기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채식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식의 장단점과 채식과 반대되는 성격의 육식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식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암 혹은 당뇨와 같은 각종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은 생산 과정 중에서 탄소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줄어듦으로써 기후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식을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몸의 영양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식은 식욕을 촉진시켜주고 포만감을 들게 하며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식도 채식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육식을 했을 경우에는 몸의 영양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생산 과정 중에서 탄소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식과 육식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주 1회 채식을 하게 되면 1년에 약 1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줍니다. 이는 산림 파괴를 예방하는 데 환경적으로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통해 동물들은 축산업으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윤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채식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지구 가열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지구의 청정수를 맑게 해주는 효과로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식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육식을 위해 축산업을 위한 목초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곧 산림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는 사람 30명분의 수질 오염 물질을 분뇨를 통해 배출하고 이는 수질 오염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축들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그 양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총 방출량의 18%를 차지하며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부분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동물인 박쥐가 바이러스 최초의 발생 근원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약 75%가량 동물로부터 유래된다고 합니다. 즉, 육식 위주의 식문화만 고집하다 보면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채식주의자들은 오로지 야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나뉘어 유제품, 어류, 육류 등 허용된 범위에 따라 채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기사를 보시면 이상적인 채식과 육식의 비율은 8대2라고 합니다. 저는 채식을 하려고 도전해 본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로지 야채만 먹는 것이 채식이라고 생각했으며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로지 야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이라도 채식 위주의 식단에 육식이 조화된 소, 육, 다채, 채식에 스스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발표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소, 육, 다채, 채식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행되었으면 하는 제도로는 각자 학생들마다 신청을 받아서 채식 급식 희망 조사를 실시한 뒤 희망자에 한해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채식 선택 급식 제도입니다. 최근 환경 보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의 증가로 인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정책이 시행된다면 채식주의자들의 먹을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일주일 중 하루 이틀이라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먹는 날인 채식데이입니다. 여기서의 채식은 오로지 야채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 육류와 조화된 소, 육, 다채, 채식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활동은 채식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성인 혹은 청소년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며 채식을 통해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식을 하는 모습을 SNS에 찍어 올리면 친환경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더욱 환경 보전적인 정책과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기후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채식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김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